안녕하세요, 돌팔입니다. 원래는 금요일날 시합 끝나고 요거부터 영상을 제작하려고 했었는데 흥국생명 시합이니까요.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타노스 감독의 이제 그 강소주 결장에 대한 인터뷰 논란 때문에 그거 먼저 어제 업로드를 하고 요거에 대한 녹음을 뒤늦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애당초 이번 시즌 시작할 때 전문가들은 3강 구도를 예측했습니다. 물론 절대 1강은 아파트고 그 밑에 2, 3위 다툼이 흥국과 기름집이 다툰다, 그렇게 3강 구도를 예측했는데 요새 이제 기름집이 굉장히 약세로 돌아섰죠. 팀 전반적인 분위기도 안 좋고 전력도 많이 하강을 했습니다. 흥국은 경기 운영이 안정세로 들어갔고 아파트는 야스민이 부상을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 두 팀은, 흥국하고 아파트는 계속 좀 강팀으로 쭉 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도로공사하고 전매청이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통장도 슬슬 어느 정도는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V리그의 향방이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됐는데, 그런 면에서 금요일날 맞붙었던 2라운드 전매청과 보험의 시합은 상당히 주목과 관심도가 높았죠. 두 팀 다 잘했습니다. 명승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재밌는 시합이었다라고. 세트 스코어는 3대 0으로 보험집이 압승을 거뒀다고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 1, 2세트는 안정적으로 했는데 3세트가 조마조마했었죠. 듀스까지 가는 접전 끝에 3세트를 겨우 흥국생명이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험집 팬들은 살떨렸던 게 뭐냐면은 그 도로공사와의 악몽, 도로공사 때 1, 2세트를 비교적 쉽게 가지고 왔는데 3세트에서 2점 차로 살짝 내주더니 4세트를 허망하게 패하고 5세트까지 가는 초접전이 막 펼쳐졌단 말입니다. 그때 악몽이 막 되살아난 거죠. 왜냐면은 흥국생명의 이제 약점이 뭡니까? 몇 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주전들의 연령대가 높아요. 월드킴을 비롯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4세트를 넘어가게 되면은 체력적으로 좀 불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팀에 비해서. 그래서 3세트를 반드시 이겼어야 되는데 다행히 이겼죠. 어떤 요인으로 승리할 수 있었나? 다른 시합이랑 뭐 비슷합니다. 흥국은 어떤 갤러의 지금 보시는 지적에 따르면은 엘리자벳이 요즘 막 50점씩 내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앞에 블러킹이 월드킴이 계속 맞물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격하기가 어렵잖아요. 반면 옐레나는 엘리자벳이 막는 게 아니라 국내 선수가 앞을 블로킹을 하고 있으니까 높이가 낮아지고 공격을 살짝 해도 점수가 나기 쉽다는 말이죠. 요거는 뭐 매 시합마다 그랬었던 거고, 그리고 이번에 란리베의 수비도 당연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리시브 효율도 좋았고요. 그러면서 15,000 수비 달성, 대기록이죠. 축하도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수 양면에서 평소처럼 잘 해냈습니다. 자, 그럼 이날 전매청도 굉장히 잘 했는데 어떤 포인트에서 전술이 좀 빗나가서 패배를 했을까요? 그거에 대한 거를 좀 말씀드리고 뒤에 또 재밌는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참 오늘의 패인을 이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한 거에 의하면은 오늘 말씀드리는 방향이 아주 파릇파릇하게 자라나는 새싹 신인을 지적하는 관전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거라 가지고 마음이 불편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사실을 말해야 되니까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느냐? 최효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전매청은 주전 리베로인 노란 리베로가 그 골절이었나 파열이었나 헷갈리네. 하여간 시즌 아웃이 됐죠. 부상을 당해가지고 그 빈자리를 최효서라는, 이번에 신인이죠. 고등학생입니다. 지금 아직 졸업을 안 했어요. 저쪽 통장팀 최정민 동생인데 그 최효서 리베로가 놀라우리만큼 노란 리베로의 빈자리를 잘 메꿔주었습니다. 그래서 1라운드 때 상당한 활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인상을 최효서를 줘야 되지 않느냐, 요런 게 거론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잘했어요. 진짜 잘하거든요. 근데 이날 부진했습니다. 최효서의 부진으로 인해서 팀의 패배의 향방이 정해졌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전매청이 팀 칼라에, 팀 전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엄청난 비중을 차지한다는 반증이 되겠죠. 그래서 이날도 1라운드 동안 굉장히 맹활약을 한 신인 최효서 리베로가 주전 스타팅 리베로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플레이를 보시죠. 최효서 리베로입니다. 지난 경기에 이어서 한솔 선수가 선발 출정하고요. 자, 그러면서 팀 내 안정감을 최효서 중심으로 계속 편집을 할게요. 자 1세트인데 언더 토스로 잘 올렸습니다. 자, 흘러나온 볼을 커버 잘 했습니다. 자, 캡틴 야미 김미연 팀장 강력한 서브인데 최효서 잘 받아 올려서 세트에게 전달했죠. 자, 이날 소영 선배가 굉장히 잘했습니다. 방금 보시다시피 서브 리시브 안정적이고요. 자, 흘러나온 볼 언더 토스 또 양호하게 했고,
자, 연타 처리 항공 소영 선배가 잘 받아 올리고, 소영 선배가 이날 많이 안정적이었어요. 자, 1라운드 동안 리시브가 좀 불안했는데 이날은 리시브도 공격도 잘 됐습니다. 계속 잘 되고 있죠. 자, 최효서가 2단 연결을 해야 되는 상황, 백어택인데 약간 너무 좀 뒤로 갔죠. 정확히는 안 하는데 엘리자벳이 잘 처리했습니다. 아직 고등학생 리베로기 때문에 지금 후위에서 쳤잖아요. 오버핸드 토스로 줘도 됐었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경험이 적기 때문에 하기 힘들었나 봐요. 그거는 괜찮습니다. 잘한 겁니다. 상황에 저 상황으로 따지면. 자, 방금은 자리를 잘 잡았는데 김미연 팀장의 스파이크가 매서워서 최효서가 디그 실패하는 장면. 자, 리시브가 흔들렸습니다. 반면 소영 선배는 리시브가 계속 안정적이에요. 자, 요번에도 최효서 쪽으로 서브를 보내는데 약간 흔들렸습니다. 세터가 좀 이동을 했어야 했어요. 자, 요번에도 리시브 살짝 흔들리지만 김 팀장의 서브가 강력하다는 걸 고려한다면은 저 정도는 잘 받은 겁니다. 자, 구김혜지 형김나비 서브 리시브가 너무 길었습니다. 다이렉트로 허용하는 장면. 최효서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자책하고 있습니다. 자, 배구계의 정진훈 이주아가 임기응변으로 기습 이동 공격 순간적으로 대처 잘했습니다. 잘 걷어 올렸습니다. 최효서. 자, 요번에도 서브 리시브 전반적으로 슬쩍슬쩍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도 무난하게 리시브를 하기 때문에. 자, 요번에도 최효서가 봤는데 많이 흔들렸습니다. 무릎을 꿇으면서 겨우 올리는 염치기. 그래도 정확하게 올렸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염치기가 대단한 세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킴의 공격 코스 자리를 잘 잡고 몸을 날려서 최효서가 디그를 성공했습니다. 저런 게 이제 신인답지 않은 굉장히 노련미 있는 플레이라고 볼 수 있죠. 요번에도 몸을 날려가지고 반대쪽으로 걷어 올리는 최효서. 요런 모습 때문에 팬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인천 여신 박흥주의 서브, 여기가 중요합니다. 지금 서브 에이스 판단 잘못했죠. 최효서가 확실히 21점대의 원포인트 서브로 투입되면은 긴장을 안 해서 그런지 훌륭한 서브가 나오고 있어요. 자, 1세트 후반부에는 인천 여신 박흥주의 활약이 대단했죠. 자, 요번에 최효서가 잘 받았어요. 자, 소영 선배가 몸을 날려서 잘 막았고요. 이에 질세라 박흥주도 나이스 수비. 그로 인해서 결정짓는 월드킴이 박흥주를 칭찬을 해줍니다. 자, 유명한 장면인데 월드킴이 뒤통수 맞을 뻔했죠. 확실히 인천 여신이 25점에 가까워질수록 긴장을 해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1세트를 승리로 가져간 흥국생명. 자, 그럼 2세트 넘어가 볼까요? 2세트도 최효서가 선발로 출전을 했습니다. 자, 흔들려서 네트에 붙은 볼. 그래서 고 감독이 흥국의 오반넷을 주장을 했는데, 자, 보시다시피 염치기에 손이 넘어가서 전매청의 오반넷이 선언되는 비디오 판독이죠. 판독 결과 KGC 세타 오버로 판독되었습니다. 네. 보통 이런 거를 오반넷을 신청을 하면 오반넷이 아닌 것으로 판독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지금은 저 아버님이 구체적으로 KGC 세타 오반넷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오반넷 해놓고 비디오 판독을 신청하니까 적반하장이라서 괘씸해서 저렇게 자세하게 말을 한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최효서가 리시브 비교적 잘 받았고, 자, 지금은 옐레나 코스가 까다로운 서브인데 최효서가 몸을 앞으로 이동하면서 비교적 잘 받았어요. 자, 그런데 중요합니다. 여기서 킴의 서브를 받아내지 못하고 서브 에이스를 허용을 합니다. 자, 여기가 좀 작전 변경의 기점이 됐어요. 전매청 작전이 변경이 됩니다. 이제부터 보시면 고민지가 들어왔죠. 자, 그런데 리베로가 완전히 고민지로 교체된 건 아니고 듀얼 리베로 시스템이 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서브권이 우리한테 있으면 최효서, 서브권이 흥국에 있으면 고민지, 요렇게 두 명을 번갈아 가면서 쓰는 거예요. 원래는 아까 보셨다시피 최효서가 쭉 계속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서브 리시브 할 때랑 상대방 스파이크 디그 할 때는 공의 타이밍이 좀 다르잖아요. 저거를 생각하면 돼요. 야구할 때도 투수가 공을 던질 때 빠른 공을 한 3번 던졌다가 너클이나 체인지업처럼 느린 공을 갑자기 던지면은 타이밍이 잘못해서 헛스윙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타자들이. 그런 거랑 비슷하게 서브를 받을 때와 우리가 서브를 상대에게 줘서 나중에 스파이크로 공격받을 때는 타이밍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리베로를 번갈아 가면서 쓰는, 익숙한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흥국생명에서 도수빈하고 박상미가 교대로 들어가던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도. 근데 물론 베테랑 리베로들 있잖아요. 란리베, 견리베, 최리, 임명옥, 요런 경우는 혼자서 그런 타이밍의 차이를
잘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쭉 하는 건데, 최효서도 그 정도의 역량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신인급인데도 혼자서 리시버와 디그를 다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게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고이진 감독도. 자, 그럼 여기서 저의 뇌피셜로 생각을 해보면은 왜 오늘은 그게 잘 안 됐을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평소보다는 최효서의 기량이 좀 떨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1라운드 때 엄청나게 잘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삼산체육관에 처음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정 시합을 왔을 때 이번에 삼산체육관 특징이 뭐예요? 뭐 핑크 바다로 물들였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삼산 홈팬들이 흥국생명 응원단의 비율이 거의 막 90%를 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엄청난 함성과 응원에 위축이 될 수 있다. 아직까지는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경험이 적기 때문에. 소영 선배 멋진 디그를 언더핸드 2단 연결을 하는데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가지고 다이렉트를 허용해버립니다. 자, 나오고,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월드킴이 절묘한 공격을 하긴 했지만서도 방금은 최효서가 미처 반응을 못한 건지 아니면 일부러 안 박은 건지 조금 애매한 스탠스를 좀 취하고 있어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애매하죠? 자, 그래서 2세트도 25대 20으로 흥국생명이 무난하게 가져갔습니다. 자, 3세트 스타팅은 2세트 후반의 전략을 유지합니다. 듀얼 리베로 시스템으로 가고요. 전매청이 서브 넣을 때는 최효서가 리베로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흥국이 서브를 넣을 때는 고민지가 리시브를 받고요. 예, 잘 받고 있죠. 자, 그래서 1세트와 2세트 초반까지는 최효서 단독 리베로 시스템이었고 2세트 후반부터 듀얼 리베로 시스템으로 바뀐 겁니다. 자, 이 장면은 장위원과 한윤 위원이 둘 다 지적한 장면인데요. 방금 토스의 각도라든지 김미연 팀장과 브로커 간의 타점의 높이 차이 때문에 연타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최효서가 너무 후방 수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장인 소영 선배한테도 한 소리 듣고 들어갈 때 고 감독도 지적을 했습니다. 어쨌건 여기에서부터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이 플레이를 기점으로 완전히 최효서가 빠지게 돼요. 보시다시피 전매청의 서브권인데도 고민지가 코트에 투입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최효서가 아예 안 되겠다, 리시브건 디그건 다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고시라서 고민지를 등용한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재 개그였습니다. 자, 최효서가 뻘쭘하게 앉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3세트 후반부에는 고민지 단독 리베로 시스템이 돼버렸다. 근데 결과는 3세트를 되게 호각세로 듀스까지 끌고 갔죠. 요 시합의 이제 전매청 기록진데요. 자, 소영 선배가 흥국에서 월드킴이 도맡아 하는 스타일의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수비라든지 디그라든지 리시브 효율이 60%가 넘죠. 세트당 디구도 6개가 넘었고요. 제일 많습니다, 팀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목적타를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에도 불구하고 10점 정도를 넣어 주었습니다. 근데 최효서를 보시면은 리시브 효율이 21%예요. 리시브 효율이 뭐분의 뭐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게 또 성공률하고는 좀 다르지만 하여간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죠. 21%면은. 반면에 이제 뒷부분에 투입된 고민지는 71%로서 준수한 활약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이날 고민지 단독 리베로 시스템으로 조금 더 일찍 전환을 했다면은 시합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도공 때처럼 5세트로 갔을 수도 있고 전매청이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승리했을 가능성이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플레이를 다 보고 지나고 나서 하는 말이라서 그렇지 고 감독 입장에서는 그거를 미리부터 예상할 순 없죠. 왜냐면 1라운드 때 거의 막 최효서가 엄청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여고생하고는 한 번도 팀을 이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고생의 특징을 잘 몰라가지고 여고생의 멘탈 특징을 잘 파악을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고 감독이. 그래서 이제 제가 느낀 거를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최효서가 경험을 더 많이 쌓으면서 자, 지금 당장 주전급의 활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멘탈을 잡아야 된다. 막 수천 명의 관중 앞에서도 긴장을 하지 않는 그런 정신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후위에서 2단 처리로 2단 연결로 올릴 때는 리베로도 오버핸드 토스로 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버핸드 토스 연습을 빨리 해야 된다. 그런 일이 많잖아요, 시합을 하다 보면은. 그 공격수에게 직접 줘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오버핸드 토스를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그 두 가지 과제가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관전 포인트가 이 승부를 갈랐던 최효서의 플레이 말고도 하나가 더 있죠. 자, 제가 썸네일과 그 동영상 제목에 썼던 거, 자, 아카데미상 대종상 그런 거를 노리는 고 감독의 오늘 모습이 갤러들 사이에서 사실 화제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시합의 승패보다도 그게 화제가 더 많이 됐어요, 사실은. Dr. Quacks in the Volleyball Magazine. 1라운드 전매청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 감독이 좀 나무라는 스타일이에요. 혼을 많이 냅니다, 작전 타임 때. 근데 이날따라 유독 화사한 미소로 선수들을 대하는 것이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저는 남자 배구는 안 봐서 옛날 고감독 스타일은 몰랐는데 남자 배구 지도할 때도 저런 스타일이었다고 또 갤러들이 올려놨더라고요, 사진을. 그리고 많은 갤러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그맨이다, 웃긴다, 오늘의 명장면은 고이진이다, MVP는 고이진이다, 메소드 연기다 등등등. 그래서 한 갤러의 의견은 요거죠. 남자 배구보다 여자 배구가 굉장히 인기가 많고 게시판에 글들이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을 어떻게 알았을 것이다. 너무 작전 타임 때 너무 혼을 내니까 그 여론을 의식해서 태도를 바꿨을 것이다. 그래서 밑에 댓글 보시면은 고감독도 생존을 해야 되니까, 이 바닥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랬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재밌게 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떤 식의 태도를 보였는지를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섞어줘. 짧은 거 긴 걸 섞어줘. 다시. 엘리야, 저 상대가 엘리가 잘 빼고 수비할 수 있어. 당황하지 마. 네, 말투가 상당히 부드럽죠. 이번에는 엘리자벳의 서브 범실인데요. 평소와 다르게 허허 웃지요. 연속 서브 준비. 네트에 걸리는군요. 고이진 감독, 네. 고이정의 서브 범실에 아쉬워하지만 일단 서브 에이스가 있었거든요. 네. 네. 한 번은 좋았고 한 번 아쉬웠고요. 네. 네. 자, 리시브가 되면은 할 수 있는데 지금 리시브가 안 될 상황도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 잘 가다가 우리가 하나씩 그래도 범실해줘서 그래. 다시 아까도 잡았잖아. 예, 잘못된 점을 지적할 때도 부드럽고 나긋나긋하게, 특히 박수를 많이 좀 쳐주는 모습. 자, 여기서 지금 하나 싸움이야. 요런 경기를 즐길 줄 알아야 돼. 요럴 때일수록 정말 자기 실력이 나오는 거야. 자기 실력이. 요런 경기를 즐길 줄 알아야 돼. 요럴 때일수록 정말 자기 실력이 나오는 거야. 저는 뭐 고이진 감독의 마지막 말이 생각이 나네요. 네. 요런 경기를 즐길 줄 알아야 된다. 네. 해야 되는데 자, 본인도 힘이 많이 들어갔던 거예요. 네. 지금 고이진 감독이 애써 웃지만 속이 탑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이제 집중해야 됩니다. 정말 현대 배구사의 길이 남을 작전 타임의 정수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 밀라면 넘어갈 수 있으니까 혜선아 네가 움직여서 해주고 엘리가 때릴 때 카바 들어가지고 자 즐기자 선수들이 어느샌가 잊고 있었던 즐기는 배구, 중고등학교 때 천진난만했던 시절 배구 코트에서 배구의 플레이를 즐겼던 그때를 상상하게 하는 그런 즐거움을 일깨워주는 감독님의 가르침에 우리 한송이도 흐뭇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참에 실패했어요. 자, 요 마지막 즐기자가 완전히 압권이죠. 이거 보고 안 웃으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도쿄올림픽 때 해보자를 좀 패러디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얼마나 웃겼는지 한송이도 우참을 좀 실패를 한 장면이 포착이 돼서 제가 한번 캡처를 해봤고요.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네. 이런 상황에서 장소연 해설이 선수 시절에 감독이 즐기자라고 했을 때 진짜 즐기게 되나요? 그 즐기자는 의미가 또 다르게 해석하면 그만큼 이 경기에 몰입을 해서 좀 집중을 해주라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네. 요 정도로 제가 영상을 좀 작성을 해봤고요. 자, 대종상을 향한 고이진 감독의 시도는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배구 매거진 돌팔이었습니다.